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 기억나죠? 다시 한번 명제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생명제, 모든 어떤 있는 포함된 명제. 그 다음에 P이면 Q다꼴의 명제. 그래서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 그 다음 앞에 두 개는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하나만 조금 골 때리는 애야. 오케이, 여기는 얘만 좀 달라요. 다시 봐봐. 명제의 종류를 생각해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생명제가 있다고 했고, 생명제. 그 다음에 모든과 모든 또는 어떤이 들어있는 그런 명제가 있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P이면 Q이다꼴의 명제가 있다고 했어요. 오케이? 지금 하고 있는 개념 제목은 뭐냐면 역과 대우. 다시 명제의 역과 대우입니다.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봐봐. 여기 얘네들은 공통점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 얘는 공통점. 그러니까 P라는 하나의 명제가 있어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가 예를 들어서 참이었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를 내가 부정해서 나 P를 해준다.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다? 거짓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 여기는 얘가 만약에 거짓이었다면 여기는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다? 참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단계. 그러니까 얘는 뭐가 존재하는 명제냐면 부정이라는 게 존재하는, 부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명제들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어요. 얘네들. 오케이? 그런데 세 번째 거,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있잖아. 얘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하나가 각각이 뭐거든? 이거 하나하나 각각이 다 조건들이거든. 그지? 그럼 조건에서 우리가 이미 뭘 했었냐면, 조건도 뭐가 있었어? 부정이 있었어. 이런 걸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가지고 여기는 얘 뭘 생각해 주세요? 부정을 생각해 주세요 라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얘는 부정이 없습니다. 오케이? P이면 Q이다고는 부정이 없어. 왜? 조건 두 개잖아. 얘만 부정할 거니 얘도 부정할 거니 뭐 둘 다 부정할 거니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부정할 거니 뭐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꼴의 명제 자체는 부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대신에 여기는 얘는 역이라는 게 있고요. 그 대신에 또 뭐가 있는 거야? 대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부정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하나가 역이고 하나가 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대우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야. 그냥 Q이면 P이다. 왜 그 사자성어 중에 역지사지 들어가지?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이런 거잖아. 그치? 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이런 뜻으로 그냥 역입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Q이면 P이다. Q이면 P이다. 그 다음에 대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각각을 부정해서 바꿔놓은 거야. 각각을 부정해서. 오케이?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대우 명제라고 부른다. 얘를 역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요 두 가지가 있고, 여기서 중요도가 높은 건 당연히 대우 명제라는 애가 높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할게요. 오케이? 잘 봐봐. 얘가 만약에 참이라면, 여기 얘가 만약에 참이라면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P, Q, 진리집합은 이런 포함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얘가 참이었을 때 여기는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이쪽으로 와본다. 얘는 지금 여기는 얘의 진리집합은 뭐냐면 Q예요. 얘의 진리집합은 여전히 P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얘가 이런 관계에 있다고 해서 여기는 얘가 이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여기는 얘가 맞아요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봐봐, 여기서 얘가 P였어요, 여기는 얘가 Q였어요.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거는 당연히 이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이렇게 지금 부분집합이라고 했을 때, 부분집합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경우도 사실은 있어? 요 안에는 P랑 Q랑 같은 경우가 있어. 그치?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것도 되면서 그 다음에 이것도 되는 애를, 이것도 되면서 이것도 되는 애를 얘라고 부르잖아. 맞아? 두 개가 만약에 같은 진리집합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만 보고서는 여기 있는 얘가 도대체 참인지 거짓인지 이거에 대한 판단 자체를, 참인지 거짓인지 얘의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라고 하는 거의 판단은 내가 다시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우리 이런 거는 배운 적 있지. P, Q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얘를 내가 뒤집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뒤집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 포함 관계는 뒤집어집니다 라고 배운 적 있지. 왜?
Q의 뭐야? Q의 이거 잘 그려야 돼. 잘못 그리거든. 전범기처럼 된다.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P의 진리집합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포함하기엔 당연히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을 포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건 확실하게 내가 말할 수 있어. 무조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런데 여기 있는 얘의 진리집합이 뭐야? Q의 여집합이거든. 여기 있는 얘의 진리집합이 뭐야? P의 여집합이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포함하기가 반드시 이렇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나요? 다시 봐봐. 이거 좀 헷갈리겠다. 이걸로 봐봐. 얘랑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랑 이렇게 돼 있을 때 뒤집어 주세요. 그다음 뒤집어 주세요. 그럼 얘도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을 반드시 포함하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참이었으면, 여기 있는 얘가 참이었으면 반드시 여기 있는 얘가 참이 됩니다라고 확정지어서 말할 수 있겠네요. 얘가 참이었으면 얘가 확정지어서 얘가 무조건 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만약에 거짓이었어요. 얘가 거짓이었으면 여기 있는 얘는 그대로 뭐가 됩니다? 거짓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떤 하나의 명제가 P면 Q답골의 명제가 하나 있었을 때 거기 있는 걔 여기라고 하는 건 참 거짓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다시 구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얘 어떤 명제가 있었을 때 거기 있는 걔 대우 명제를 살펴보잖아. 그럼 거기 있는 걔는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요.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인 형태가 돼버립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어떤 명제의 참거짓은 그 대우 명제의 참거짓과 완벽하게 뭐합니다? 일치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근데 여기는 얘의 차이점이야. 부정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 어떤 명제의 부정은 얘가 참이면 걔의 부정은 반드시 거짓이었거든. 뒤집어져 버렸어, 그렇지? 근데 얘가 거짓이면 걔의 부정은 참이 됐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있는 얘는 원래 명제가 참이었을 때 그 대우 명제가 거짓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대우 명제도 뭐가 된다? 무조건 참이 된다. 여기 있는 얘 대우 명제가 거짓이었으면 이 원래 명제가 거짓이었으면 그 대우 명제도 무조건 거짓이 돼. 얘는 참 거짓이 일치하는 거야. 부정은 어때? 부정은 참 거짓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 생명제랑 어떤 거 뭐든지 있는 그런 명제는 이런 명제는 부정을 할 수 있는 애고 얘네들은 오히려 또 뭐가 없어? 여기나 대우 같은 게 없어요. 얘는 부정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정을 해버리면 참거짓이 뒤집어져 버리고 그다음 P이면 Q이다 꼴에 어떤 명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명제에 대우 명제라고 하는 거는 그 참거짓이 반드시 일치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배운 내용 중에 핵심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하냐면 증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명제를 내가 증명이 너무 힘들 때 거기 있는 걔의 대우 명제를 빠르게 구해서 그 대우 명제를 증명하는 거야. 그 대우 명제 증명인데 그 대우 명제가 참인 걸 내가 발견했어. 그럼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내가 대답해 줄 수 있겠지. 왜? 얘네들의 참거짓은 항상 뭐 할 테니까 일치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증명하기 힘들 때는 얘를 증명해서 얘를 증명하기 힘들 때는 얘를 증명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그 증명 방법을 대우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다시. 오케이? 그래서 오늘 배운 거의 핵심 다시 모든과 어떤 그다음 생명제 이런 애들은 부정이 있는 거고 부정은 참거짓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P면 Q이다꼴의 명제는 부정은 없어요. 얘 부정은 없고요. 여기는 얘는 역과 뭐가 있다? 대우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역은 그냥 자리를 바꿨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걔네들의 진리집합에 포함한 관계를 내가 직접 이것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서 직접 구해줘야 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얘는 얘가 참이었다면 얘의 대우 명제는 반드시 참이에요. 여기 있는 얘가 거짓이었다면 걔의 대우 명제는 반드시 거짓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천천히 한번 가보자. 자, x가 4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면 x가 2의 배수. 가장 쉬운 예네요. 그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어떤 명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이 명제는 일단 뭐예요? 4의 배수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야? 4, 8, 12 이런 느낌이고 여기 있는 얘는 어떤 느낌이야? 그냥 2, 4, 8, 6 8이죠.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느낌. 얘를 포함하게 이렇게 된다면 이건 반드시 보다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명제 P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P면 Q다. 여기 얘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이렇게 있었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얘 역을 말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역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거 두 개 자리를 뒤집으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얘는 x가 보면 2의 배수라면 얘는 x가 뭐가 됩니다? 4의 배수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명제로 바뀌는 거고 다시 이 명제의 역은 얘다. 여기는 얘고 여기는 얘는 현재 2, 4, 6, 8 이런 애였고 그지? 여기는 얘는 지금 4, 8, 12 이런 애였으니까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가 여기요. 대우명제를 바라볼게요. 얘 대우명제. 대우명제는 뭐겠어? x가 4의가 아니라 2의 배수가 아니면 x는 4의 배수가 아니다. 이런. 여기는 얘가 이명제의 뭐가 됩니다? 대우명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는 얘는 2의 배수가 아닌 거니까 뭐겠어요? 2의 배수가 아닌 거니까. 2의 배수가 아닌 거? 1, 1, 3, 5, 7 이런 식이겠지. 자연수였다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는 뭐가 된다? 4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 2, 3, 5, 6, 7, 9, 10, 11 이런 식이 되겠지. 그럼 봐봐. 포함관계 이렇게 성립하는 거 맞죠? 맞아? 반드시 성립할 거라고. 여기는 얘 뭐야? 여집합들.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볼 것도 없어. 이런 거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얘는 뭐가 될 거야? 참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해줘.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싶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여기는 얘가 참이 됐으니까 여기는 반드시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바로 해결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어볼게. 두 번째 이렇게 한번 해볼까? x는 1이 아니에요. 이거 이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0이 아니래요. 이거 2다. 이런 명제가 있었어. 그럼 여기는 얘를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를 지금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가 좀 어때? 조금 난해하죠. 이게 뭐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뭐 쉽진 않단 말이야. 오케이? 일단은 여기는 얘를 잠깐 보류하고 얘 대우 먼저 볼게. 얘 대우 명제 먼저 볼게. 오케이? 얘 대우 명제 봤더니 얘는 뭐야? x제곱. 이렇게 순서를 잘못 썼네. 에이? 순서를 잘못 썼어. 3x 더하기 2는 0이 아니다. 이거 2면 여기가 x가 1이야. 이렇게 있어. 다시 이거이면 이거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여기는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좀 난해하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돼 있을 때 다시 얘 대우명제를 바라본다면 x는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다. 이거 되는 거잖아. 그치? 했을 때 여기 얘가 1이면 얘는 사실 1밖에 없어요. 여기 얘는 뭐야? 1과 뭐가 있어? 2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돼요. 근데 되는 거 맞아. 근데 여기 얘가 뭐야? 참입니다. 그러니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참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괜찮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 역은 뭐가 되겠어? 여기는 얘의 역. x가 1이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0이야. 이렇게 됐어. 2다. 이렇게 돼요. 됐나요? 그럼 여기서는 얘는 지금 이거는 지금 틀린 명, 이건 거짓인 명제가 되어버리는데 왜냐면 x가 2를 집어넣으면 0 되거든요. 그렇죠? 발레로 이 정도를 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느낌이 그냥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서 좀 되게 괴로울 거예요. 문제 풀 때. 왜냐면 명제를 하나 주고 너희한테 뭘 시키냐면 자꾸 역을 구하고 참고를 쓰고 구해주세요. 대우를 구하고 참고를 쓰고 구해주세요. 명제 하나를 주고 자꾸 이런 짓을 시킵니다. 근데 쓸 양이 굉장히 많아져요. 오케이? 그래도 한 번씩은 다 써봐야 됩니다. 그렇죠? 좀 힘들더라도 여긴 얘는 힘들더라도 좀 참고 써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걸 안 보여줬네 지금 선생님이. 그러니까 얘가 그럼 지금까지 풀어본 거로는 여기는 얘가 참이었을 때 얘가 항상 거짓이었고, 그지?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면 x 다시 전체 집합의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주어졌을 때 x는 1이면 x 세제곱은 1이다, 2다 이런 명제가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1을 집어넣으면 1 성립하는 거 맞으니까 그냥 참이다라고 바로 봐도 괜찮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뒤집어서 역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얘는 x 세제곱이 1이면 이렇게 될 거고 x는 1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서 얘가 성립한 x값을 내가 실제로 구해본다면 x-1에다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얘가 0 되는 x값이 1인 거고 얘가 0 되는 x값은 허근 나올 테니까 여기는 얘는 사실 실수라고 줬으니까 1 하나밖에 없는 거지. 여기는 얘도 1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포함공개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참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여기 반드시 거짓은 아닌 거야. 오케이? 얘네들은 참 거짓을 내가 직접 구해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리집합 포함 관계로 직접 구해줄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는 얘 명제가 참일 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반드시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얘가 참일 때 반드시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 얘가 거짓일 때 반드시 참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랑 얘의 관계가 좀 모호한 관계가 되고, 나머지 관계들은 되게 확실한 관계들이 돼. 그렇죠? 여기까지 정확하게 정리해 놓고요. 그다음 문제 간단히 풀어볼게요. 자, 봅시다.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명제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얘가 이만큼의 P인 거고 이거이면 이거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은 1번 문제의 0 먼저 본다면 그냥 x 더하기 y가 4이면 뭐가 됩니다. x는 1, 2고 그 다음에 y는 3이다. 됐습니다. x 더하기 y가 4이면 여기는 얘가 되나요? 이걸 지금 판단해달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이제 순서상으로 바라본다면 1,3 분명히 존재하는 거 맞아요. 근데 2,2도 있고요. 등등등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얘는 뭐밖에 없는 거야? 얘는 1,3밖에 없었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여기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 그치? 그 다음에 1번의 대우 명제를 보자. 얘 대우 명제.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이거 부정하니까 x 더하기 y가 뭐가 됐어? 4가 아니다. 이거 2면 요걸 부정할 거야. 이거 통째로 부정할 거예요. 통째로 부정할 때 조심해 주세요. 조건 하나가 이고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 두 개가 이고 하나를 연결해서 하나의 조건을 만들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얘를 부정한다라고 한다면 얘 부정하고 또는 이고 얘도 부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1이 아니거나 또는 뭐가 된다? x는 3이 아니다. 이렇게. 그럼 잘 봤더니 여기 얘 참 것이 내가 판별하기 너무 어렵게 생겼잖아. 아니다, 또는이다, 또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에 참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원래 명제 참 것을 판단하는 거지. x가 1이고 y가 3이래. 1이랑 3이면 4 되는 거 맞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참인 거야, 그렇지? 여기 얘도 참이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봐도 괜찮다는 소리. 그러네. y는 3이 아니다. 이렇게 됐어. 됐나요? 좋습니다.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얘 두 번째 거. 아이고, 저 이거 되게 지겹지, 진서야. 잘 봐요. 지금 뭐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 얘가 이거이면 그다음에 x가 2와 작거나 같다 2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기입니다 지금, 그렇지? 근데 잘 봐봐. 여기 얘를 내가 이렇게 넘겼더니 뭐가 됐어? 2x가 2와 작거나 같다,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지? 그럼 얘 진리집합은 1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는 얘는 요거 2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얘가 얘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참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됐나요? 다음 여기 대우 명제 봅시다. 대우 명제 2x 더하기 뭐가 3이 5보다 크면 이겠지. 이거에 이거이면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돼버렸어. 여기 얘를 보는 거야. 넘어갔더니 2x가 2보다 크다. x가 1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1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얘가 어때? 2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오히려 뻥하게 이렇게 돼버렸어. 절대로 이렇게 될 리가 없겠지. 얘는 거짓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런 식으로 그냥 차근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은 따로 더 예제를 더 풀지 않고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나요? 요거 해. 이거 하고 가야겠다. 이거 너희들이 그 페이크에 당하기 좀 쉬운 거라서 잘 봐봐. 자, 어느 회사에서 만든 낱말 카드가 한쪽 면에는 한글의 자음 또는 모음이, 그다음 다른 쪽 면에는 영어의 자음 또는 모음이 쓰여 있대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A 공장에서는 카드의 한쪽 면에 한글이 자음이 있었지. 카드의 한쪽 면에 한글 자음이 쓰여 있으면 반드시 다른 쪽 면에는 영어의 모음이 넣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6장의 카드 한쪽 면에 뭐라고 돼 있어요? 책 봐. 뭐라고? 지읒. 불러줘. 이응. J. U. N.
이렇게 돼 있어. 정준 뭐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이렇게 돼 있어. 이 상태에서 이 카드가 A 문장에서 만든 카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카드를 모두 말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한쪽 면에 뭐가 써 있으면 자음이 쓰여 있으면 그 다른 쪽 면에 영어 모음을 써놨다고 했잖아, 그지? 영어 모음을 써놨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음이 써 있는 건 당연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거야. 그 뒤에 모음이 있는지 내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거 두 개만 확인하면 됩니다. 라고 넘어갔더니 답이 틀렸대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 얘를 만약에 확인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자음이 써 있었다고 생각해. 한글 자음. 그럼 이거 이 회사 게 아니지. 왜? 자음 뒷면에는 뭐가 있어야 되니까? 모음이 있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사실 얘도 확인해야 되고 여기는 얘도 확인해야 되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참이려면 얘 모두 항상 참여해야 돼. 얘 대우명제도 항상 참여해야 돼. 오케이? 다시 이 명제가 참이다 라면 얘 대우명제도 항상 참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얘 대우명제를 본다면 얘는 뭐야? 모음, 영어, 뭐가? 자음이 있다면 반대쪽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한글 모음이 써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얘가 대우명제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성립하는지 확인해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랑 얘까지 확인시켜 줘야지 내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좀 헷갈리죠?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이거 이해 안 되지? 지금 눈이 동그래졌는데 다시 잘 볼게. 봐.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한쪽 면에 한글 뭐가 있을 때 한글 자음이 있었어. 그 반대쪽 면에 뭐가 있다? 영어 모음이. 지금 이렇게 되는 이 명제를 나한테 준 거고 여기는 얘가 참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라는 거잖아. 맞아요? 얘가 참인지 아닌지. 왜냐면 지금 이 회사에서 만든 카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얘가 참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하는 중이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얘가 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반드시 자음이 있는 게 자음이잖아, 그지? 자음 두 개는 반드시 뭐 해야 돼? 확인해봐야 돼. 그 뒷면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돼. 모음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여기는 얘가 참이라면 여기는 얘도 무조건 참일 거 아니야. 얘 보니까 대우명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 대우명제니까. 영어 자음. 영어 모음이 아닌 거니까 영어 자음이겠죠? 영어 자음이 써있다면 한글 모음이 써있을 겁니다. 나는 여기는 얘도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 여기서도 마찬가지 영어 자음까지도 확인해서 그 뒷면에 한글 모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꼭 반드시 확인해 줘야지 여기는 얘가 A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까지 확인해 줘요.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풀기가 좀 난해합니다. 알았죠? 다시 봐봐. 얘를 만약에 확인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이 뒷면에 만약에 한글 자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얘 뒷면에 한글 자음이 있었다면 얘는 A 회사에서 만들지 않은 거잖아. 왜? 자음이 있으면 그 뒷면에 모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영어 자음 쪽도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그래야 정확한 확인이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거를 봅시다.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그냥 이런 거 되게 쉬워. 명제 대우랑 3단 논법. 지금은 3단 논법,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 이거 되게 쉬워요, 진짜. 봐봐.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3입니다. 이렇게 줬어. 이제부터 여기는 요걸 줄여서 선생님이 뭐라고 쓸 거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쓸 거야. 오케이? 요게 그 기호예요. 여기는 얘는 P이면 Q이다라는 그게 아니라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거야. 뜻 자체가.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돼 있는 걸 앞으로 이제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만약에. 그리고 Q이면 PR이다.
P 다시 Q이면 R이다. 여기는 얘도 참이다라고 나한테 문제에서 이렇게 두 개를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그럼 봐봐. 진리파의 포함 관계상 P가 Q에 포함될 거고요. 여기는 얘를 보니까 Q가 R에 포함되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는 이 상태에서 내가 무슨 조건을 얻을 수 있어? 무슨 상황을 얻을 수 있어? P가 R에 완전 포함되죠. 그죠? 왜? 여기 얘가 지금 P가 이렇게 있었으면 거기는 얘를 Q가 감싸고 있었던 거고 Q를 누가 감싸고 있어? R이 감싸고 있는 거니까 얘는 지금 R이 P에 뭐가 됩니다? 포함. R이 P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가지고 내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는 얘는 P이면 뭐가 된다? R이다가 참이다라는 이 결론을 얻을 수 있어.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여기는 얘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 다시 P면 Q이다. 그럼 이어져.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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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그지? 그럼 이제 꼬리를 잇는 거야. 꼬리를 이어서 요 가운데를 싹 지워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좀 이런 느낌이에요. P이면 뭐였어? Q였어. Q이면 뭐였어? R이었어. 그러니까 P이면 R입니다. 도착 지점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뭐야? 3단 논법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 정도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럼 나한테 봐봐. 나한테 이런 정보를 줬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이렇게 정보를 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참이고 이거 참이고 이거 참이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요 딱 두 개의 조건만 준 거야.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랑 요거 딱 두 개만 줬다. 근데 내가 얻을 수 있는 참인 명제는 총 몇 개가 생기냐면 요거 한 개랑 요거의 대우랑 요거의 대우랑 요거의 대우까지 이렇게 총 요 두 개만 가지고 나는 총 몇 개의 4개의 참인 명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두 개의 조건만 두 개의 참인 명제만 내가 알고 있다면 요거 두 개가 연결고리로 해서 여기는 이런 결론이 하나 나오고 얘 대우 얘 대우 얘 대우 해서 총 이렇게 4개의 참인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문제는 오지선다형으로 내기 굉장히 편하겠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참이다라고 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된단 말이야. 되게 편하게 낼 수 있는 형태니까 요건 반드시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3단 논법은 되겠다. 그래서 봐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만 준다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두 개만 준다면 봐봐. P이면 Q이다 이런 거 하나 줬어. 얘가 참이라고 준 거예요. 그 다음에 R이면 not Q이다. 이렇게 지금 얘가 참입니다. 두 개 줬어.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새로운 게 몇 가지가 있다고? 4가지가 있을 거다. 오케이? 근데 연결고리가 있어야 그게 이어지겠지. 그래서 일단 연결고리가 지금 현재는 안 보이니까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쓱 바꿔볼게. not Q이면이 아니라 Q이면 뭐가 됩니다? not R이 됩니다. 그치? 얘 대우 명제는 반드시 참일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했더니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연결해서 P이면 뭐가 됩니다? not R이 됩니다. 라는 또 하나의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여기는 얘를 뒤집어서 R이면 뭐가 돼? not P가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를 뒤집어서 not Q이면 not P입니다. 이렇게 총 4개의 참인 명제들을 찾아낼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서 참인 거 다 골라주세요. 이건 아니네요. 그죠?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나? 또 있네.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저런 거 있나? 여기 있다. 그지? 이것도 맞네. 그 다음에 이런 거 있나? 봤어요.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두 개가 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틀렸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 어렵지 않죠? 요걸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3단 논법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말로 돼 있으면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말로 돼 있어. 잘 봐봐. 건강하지 않으면 체력이 약하다. 식사를 잘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다. 이게 참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게 말이 길잖아. 말이 기니까 이런 문제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여기는 얘를 그냥 건강하지 않다니까 얘는 not P라고 이렇게 해놓자. 오케이? 건강하지 않다. not P. 그 다음 체력이 약하다. 이게 필요하잖아. P이면 Q이다. 이렇게. 나한테 지금 P이면 보다 Q이다라는 정보를 줬어요. 그 다음에 식사를 잘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얘를 잠깐 R이라고 나볼게요. 그러면 R이면 보다 P다. 이렇게 준 거야. 하나요?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조합도 몇 가지 나오겠어? 4가지 나오겠죠? 자, 여기 얘가 지금 연결고리가 이거는 P가 되겠네. R이면 P인 거고 P이면 Q인 거니까 R이면 Q입니다라는 이런 거 하나 나올 거란 말이야. 그 다음 또 여기서 얘 대우 not Q이면 not P. 그 다음 여기서는 얘 대우 not P이면 뭐가 된다?
얘 대우 not Q이면 뭐가 됩니다? not R. 됐어? 그러고 나서 이제 보기를 찾아보면 돼요. 자, 여기는 얘 보자. R이 뭐였니? 식사를 잘하지 않으면. 식사를 잘하지 않으면 뭐다? 체력이 약하다. 식사를 잘하지 않으면 체력이 약하다. 맞네요, 그죠? 이렇게 찾는 거야. 그 다음에 건강하면 뭐였어? P의 부정이잖아, 그지? P의 부정이니까 P의 부정을 찾아봐. P의 부정 어디니? 요거랑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P의 부정 요거부터. 얘면은 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뭐였어? R의 부정. 식사를 잘한다. 건강하면 식사를 잘한다. 맞네요.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냥 말장난 하고 있는 거야. 사실 건강하면 체력이 약하지 않다. 뭐 그런 건 없잖아 지금. 건강하면 나피로 시작하는 건 나피로 시작하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됐나요? 요거는 아닐 겁니다. 됐죠?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필수 10번까지 한번 가볼까요? 같은 형태의 문제니까. 자, 이제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진리집합에 뭘 주는 거야? 포함 관계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합집합이 두 개 합집합이 P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 P가 이렇게 돼 있고 Q가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야? 이렇게 되는 이런 정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Q이면 뭐다? P다가 참이다라는 이 정보를 나한테 이렇게 돌려서 주고 있었던 거야. 다음, 요거는 교집합이 뭐랬어? R이 됐어. 그럼 여기 얘가 Q였을 거고 여기는 이쪽에 R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준 거야? R이 Q에 포함됩니다. 이런 정보를 준 거니까 R이면 Q이다. 이게 참이다라는 이런 정보를 준 거야.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마찬가지 네 개를 찾아낼 수 있을 테니까 그 네 개 중에서 아닌 거 하나 골라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되고요. 크게 난이도상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 저게 또 중요한 주제. 볼게요.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근데 크게 그렇게 막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름 붙여준 거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분필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냥 이런 느낌인데 이 분필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잖아, 그지? 우리 약속한 거잖아. 이건 무슨 색? 흰색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잖아, 그지? 이렇게 약속하는 거야. 그 약속해놓은 것만 정확하게 잘 알고 가면 되는 거야. 내용 자체는 별거 없습니다. 자, 봐봐.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어떤 명제가 있었어요. 여기는 얘에다가 여기 짝대기를 하나 더 그으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 저기는 저 명제가 참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불러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고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한 거야. 이름 붙여놨어. 끝. 저게 답니다. 별거 어려운 거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얘 하나의 조건이죠. 조건. 여기 얘도 하나의 뭐야? 조건 두 개로 만들어진 하나의 명제. 그리고 그 명제가 참이라고 말한다면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요 명제를 가지고 뭐라고? 충분 조건. 다시 이 조건을 가지고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여기는 뒤에 있는 이 조건을 가지고 필요 조건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만 더 그냥 여기서 P에서 얘가 이거 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이면 얘다라고 해서 이거 참이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둘 다 뭐라고 부르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필요 충분 조건이다. 둘 다 되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 그냥 이게 오늘 배우는 내용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됐나요? 이건 일단 왜 충분 조건인지, 그 다음에 왜 필요 조건인지, 그거 왜 이름을 저렇게 붙여놨을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잘 봐봐. 여기서 얘 진리집합이 P였다, 얘 진리집합이 Q였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포함관계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얘가 보니까 현재 참이니까. 그죠? 그러면 잘 봐봐. 여기 있는 얘에 포함되니까 얘가 더 작은 거 아니에요? 얘가 좀 더 작잖아요. 근데 얘한테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얘는 더 큰데도 불구하고 얘한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뭘까? 그것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봐봐, 얘들아. 조건이 까다롭다는 거, 조건이 많다는 거는 집합이 큰 걸 의미할까, 집합이 작은 걸 의미할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 전체 집합이 이렇게 하나 있었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었어. 내가 여기서 하나의 조건을 줬더니 하나의 조건을 줬더니 이만큼이 됐어. 그래서 조건을 하나 추가했더니 요만큼 또 줄어들었어. 또 조건을 하나 추가했더니 요만큼으로 줄어들었어. 조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까다롭다는 얘기니까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의 집합, 부분 집합으로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집합 자체가 더 작으면 작을수록 조건은 더 까다롭다, 조건은 더 많다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보다는 여기는 얘가 조건이 더 많겠죠. 좀 더 까다롭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충분 조건, 여기는 얘를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기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원래 의미는 그냥 이런 거예요. P이면 Q에다가 참이라고 했어도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해서 뭔가 필요해. 조건이 더 필요한 거야. 왜? 여기 집합이 더 크니까. 지금 여기 Q가 이렇게 있었어. P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P는 이미 뭐야? P 안에 있는 애들은 이미 뭐야? Q 안에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P는 이미 Q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야. 충분한 상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Q에 있는 애들은 여기 있는 얘네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얘네들도 있으니까 여기는 얘에서 무슨 조건을 더 추가시켜서 여기는 범위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Q가 P가 되려면은 조건이 더 필요해요 라는 의미에서 여기는 얘를 뭐라고?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요거에 대한 의미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사실상 다 끝이고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고 정확한 이야기는 뭐냐면 첫 번째 여기 요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조건.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일단은 정확한 그 명칭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뭐가 주어인지만 잘 봐봐. P가 주어져. P가 주어야 이게 주어. 얘가 주어였을 때 거기는 걔가 충분 조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Q 여기는 얘가 주어잖아 지금 현재. Q는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이 정도로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앞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Q이기 위한 P는 무슨 조건인가요? 이렇게 줄 수도 있다. P는 뭐라고 쓰는 무슨 조건인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주어가 누구야? P잖아. P. 그러니까 P가 여기 있는 얘니까 충분 조건이군요.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주어를 잘 찾아야 됩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 여전히 여기는 요 자리에 있는 게 뭐야? 요 자리에 있는 게 무조건 충분 조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여기는 요 자리에 있는 게 뭐야? 필요 조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군요.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만 말하면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해놓으면 너희들이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필요 조건이었나, 충분 조건이었나, 필요 조건이었나 이게 되게 많이 헷갈릴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을 좀 쉽게 외우라는 의미에서 보통은 이렇게 많이 가르쳐요. 이렇게 많이 가르쳐. 화살표를 봐봐. 화살표가 P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 Q로 가고 있지. 얘는 주는 쪽이고 얘는 받는 쪽이에요. 화살표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얘는 충분하니까 주는구나. 얘는 필요하니까 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 화살표를 화살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얘는 화살표에 찔렸지. 맞아? 그래서 P가 나서 필요 조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한숨 쉬어요 마음껏.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도 외워주세요. 알았죠? 그냥 이 이야기는 이게 다예요. 그냥 알았죠? 이름을 붙여놓기를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봐봐 지금 현재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런 상황을 보고 다시 여기까지 이런 상황을 보고 P가 무슨 조건인지 Q가 무슨 조건인지 찾아주세요. P는 충분 조건입니다. Q는 필요 조건입니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으면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냥 반대로 항상 수학을 배우면은 얘에서 얘로 가는 걸 배웠으면 얘에서 얘로 가는 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로 이런 상황을 줬어 나한테. 이런 상황을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봐. 그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라고 이렇게 나한테 줬다면 아 P가 충분하니까 주는 애구나. 이 명제가 참이구나라고 나한테 이 참인 명제를 주는 거구나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여기 있는 이 한 문장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P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이 명제가 참이다라는 정보를 나한테 던져주고 싶었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해석해줄 수 있으면은 여태까지 하던 대로 다 하면 다 풀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이런 문장을 나한테 던져줬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문장은 나한테 뭘 주는구나? Q라고 하는 건 필요해서 받는 입장이구나. 오케이? P가 충분하니까 주는 걸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는 얘가 이 문장이 나한테 말하고 싶었던 건 P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이 명제. 오케이? 참인 명제. 이거 하나를 나한테 주고 싶어서 이런 조건들을 이런 표현들을 나한테 던져주고 있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이었을 때는 당연히 여기는 얘 지레집합과 얘 지레집합이 뭐겠어? 서로 같겠죠.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다른 말로는 동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치. 같은 애다라고 해서 같은 동치다. 오케이? 왜 동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동자를 쓰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치가 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동치라고 해요. 두 개의 조건은 동치구나. 두 개의 조건은 필요 충분 조건이구나.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완전히 같은 조건이구나. 완전히 같은 걸 의미합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x는 실수였을 때 있잖아. x는 실수였다. 이렇게 깔려있을 때 x가 1이다 이거랑 이 조건이랑 x 세제곱이 1이다 이 조건의 두 개는 완전 똑같잖아. 그치? 어차피 이거의 지리집합은 1이고 이거의 지리집합도 어차피 1일 거란 말이야. 이렇게 돼 있을 때 서로 동치구나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얘네들은 서로 얘는 x는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얘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여기는 얘는 얘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한테 그냥 그런 정보를 주고 싶어서 말하는 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까지 내가 참인 명제 하나 완성해놨으면 그 명제를 가지고 이제부터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념은 이게 다릅니다. 별거 없어요. 이제 요거 토대로 문제 같이 한번 좀 풀어볼게요. 추가 설명 간단히 할게요. 지금 진서 되게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라는 이런 그냥 명제 하나 줬잖아. 이건 그냥 명제잖아. 명제. 그지?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 그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근데 P이면 Q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여기 있는 얘는 이 명제가 뭐다? 참이다라는 뜻이라고 했어. 참이다 이런 뜻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충분 조건. 여기 있는 얘를 필요 조건 이렇게 부르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냥 명제 입장에서 봤을 때 앞에 있는 이 조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가정이라고 불러요. 가정. 여기 있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결론이라고. 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냥 뭐뭐이면 뭐뭐이다니까 얘가 가정이 되는 거고 얘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얘가 참이다라는 여기 있는 요 짝대기 하나 추가되어 있는 요 상황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얘는 참이다라고 결정난 상황이라고 했으면 가정 결론 이거 맞지만 얘는 특히나 여기서는 충분 조건 여기는 얘는 특히나 필요 조건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한 겁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문제 한번 같이 한번 좀 풀어봅시다.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말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여기는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는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다시 얘가 이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되는 건지 밝혀주세요 이런 뜻이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인지 밝혀달라 이게 되냐 이걸 지금 나한테 묻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뭘 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얘에 대한 판단은 P라는 애랑 Q라고 하는 여기는 요거 두 개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판단하기로 했어. 그죠? 그러니까 다시 옛날 이야기도 넘어가는 거야. 이제 여기는 얘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얘가 참인지 얼른 구해서 얘가 참이라면 P는 충분 조건,
얘가 참이라면 여기 있는 얘는 충분 필요 조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인지 밝혀주세요. 만약에 둘 다 됩니다. 완전 똑같았어요. 라고 하면 얘네들이 서로 같은 포함 관계가 있었다. 같다. 이거였다면 얘네들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 먼저 봐봐. 기억 먼저. 여기 A제곱. A제곱은 B제곱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얘는 지금 A는 B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만족되는 건 사실 A는 B 이거랑 A는 마이너스 B 이거랑 두 개가 있는 거죠. 이것 또는 이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그냥 A는 B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포함관계로 따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쪽 방향이 참인 거고 이쪽 방향은 지금 현재 거짓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안 되고 이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이면 얘다, Q이면 P이다만 참인 상황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P를 가지고 뭐라고 불렀어? 필요 조건입니다. 이렇게 불렀었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두 번째 M 더하기 N이 홀수다. 그냥 M, N은 짝수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M 더하기 N이라고 하는 게 홀수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M, N은 뭐다? 짝수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이거 두 개 더하는 게 홀수이려면 홀, 짝짝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기 있는 얘는 홀수랑 뭐랑? 짝수랑 더해져요. 짝수거나 홀수거나. 그러니까 M이 홀수일 때는 N이 짝수여야 되고 M이 짝수였을 때는 N이 홀수여야 됩니다. 이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괜찮니?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M과 N이 짝수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홀수였다면 얘는 반드시 짝수여야 되고 얘가 짝수였을 때 얘가 홀수여야 되고 얘가 짝수였을 때 얘가 짝수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포함 이렇게 지금 세 개가 있는 거야. 그럼 두 개의 포함형이 어때?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거 되는 거 맞고요. 이거 되는 거 맞고 이거 되는 거는 지금 틀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A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A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이랑 A는 0입니다. 이 상황이랑 두 개를 비교해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복수수까지 배워서 사실 허수 생각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A가 여기서 실수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그렇다면 A제곱은 항상 뭐여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이거 두 개 다 동시에 만족하니까 A제곱은 0일 수밖에 없는 거고 A는 0일 수밖에 없어. 여기는 얘도 A는 0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는 양쪽 방이 다르겠죠. 양방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필요 충분 조건. 요렇게 써주면 답니다. 첫 번째 간단하죠? 포함 관계 가지고 그냥 훅훅 빨리빨리 구해버리면 됩니다. 됐습니다. 1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봐봐. 여기서는 지금 봐봐. 이렇게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주고 나한테 무슨 정보를 주고 싶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P라고 하는 애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나한테 P라고 하는 애는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이 명제가 참이군요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문장, 여기는 밑줄 쳐놓은 여기는 이 문장에서 여기는 이거를 판단하지 못하면 못 푸는 문제고요. 이걸 판단하면 풀 수 있는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 얘는 보겠어? 아, P라고 하는 애가 누구의 Q의 여집합에 뭐가 있구나? 포함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벤다이그램 어차피 다 포함 관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거 할까? 이거 뒤집어 볼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3번은 틀렸어. 딱 봐도 그냥 틀렸지. 됐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여기 얘가 지금 Q의 여집합입니다. 그냥 그려요. Q를 꼭 그리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Q의 여집합 채로 그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다 P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전체 집합으로 이렇게 그려보자. 그러면서 이제 맞는 걸 찾아보는 거야. 그럼 봐봐. 이 바깥쪽에 있는 이쪽 부분이지. 이쪽 부분에 있는 이만큼이 뭐겠어요? 이만큼이 Q분요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지금 현재 상황 자체. 그럼 봐봐. 여기 Q랑 P랑 뭐 했더니 포함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1번은 틀린 거야. 2번은 틀린 거겠지. P랑 Q는 아예 뭐예요? 서로 소입니다. 포함 관계 전혀 없어요. 1번, 2번 다 틀렸어. 그리고 나서 얘랑 얘 교집합, 서로 소라고 했잖아. 좀 전에, 그지?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집합 4번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얘랑 교집합, 다시 얘랑의 교집합은 누가 돼요? P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5번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봐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밑줄이에요, 밑줄.
밑줄을 가지고 이 명제가 참이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면 되는 거고 얘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 얘를 가지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만들면 되고 그 포함관계를 가지고 나머지 집합들의 포함관계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흐름으로만 가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다음 넘어가자. 자, 다음은 두 조건 P랑 Q에 대해서 P는 Q이기면 뭐다? P는 Q이기면 필요 조건이다. 나한테 뭘 주고 있구나? P라고 하는 게 P났어요. 무슨 걸 주고 있는 맞아요? P라고 하는 건 화살표 받은 애입니다. 이런 걸 나한테 주고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Q라고 하는 거랑 P라고 하는 거랑 이런 포함관계가 있어야 됩니다를 의미하는 거를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해서 여긴 얘가 보니까 Q라고 하는 건 뭐였어? 1, 3 해서 여기 이렇게 되는 그 다음에 얘가 완전히 포함해야 되니까 요쯤에 A가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요것만 비교하면 되겠네. A가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등호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 꼭 해달라고 했어요. A가 1이어도 이렇게 되면서 완전 포함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등호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답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여기서 근데 필요 충분 조건 이거 가지고 또 뭐 하는 거야? 3단법법 막 그러는 거야. 이거 봐봐. 되게 쉬워요. 여기서 나한테 주고 싶은 게 보다 P라고 하는 거는요. 충분 조건이니까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 조건이라고 했어. P라고 하는 게 P났어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충분 조건. Q가 왼쪽에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S는 Q이면 필요 조건. 이거 S랑 Q랑 뭐가 돼? 서로 같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 그죠? 이렇게 돼 있을 때 R은 S이면 무슨 조건인지 말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연결고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연결고리. 일단 Q, R, P, Q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해? Q부터 가자. 그다음 R 다음에 뭐야? P 이렇게 돼. 그다음 Q 다음에 뭐야? P 다음에 뭐야? Q 이렇게 되지. 세 개가 지금 이런 관계에 있네요. 그렇지? 이렇게 지금 돌고 있어. R, P, Q, R 이런 식으로 돌고 있어, 그렇지? 이런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한번 봐봐. 이 상태에서 요거는요, P, Q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얘는 R, 그다음 P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냐면 R, Q 이런 거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가만히 보니까 얘는 Q, R이죠. 그리고 요거는 P랑 R이랑 Q랑 서로 같다의 정의였어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얘 대신에 여기는 얘 대신에 뭐를 써볼까? 얘 대신에 R을 써보자. 요거 대신에 R로 바꿔보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얘는 또 무슨 정의야? P랑 R이랑 같다 이런 정의.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딱 펼쳐지게 된다면 얘는 무슨 소리야? 이거 세 개가 다 동치구나. P는 Q는 R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S랑 또 여기 얘가 뭐라고 했어? 동치라고 했어요. S랑 Q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어.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서 또 누구랑 이렇게 됐던 소리. 여기는 얘가 S 이렇게 됐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R이랑 S는 무슨 관계겠어? 필요 충분 조건 관계겠지. 이렇게 판단을 좀 해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명제에 대한 이야기는 드디어 끝났어요. 지긋지긋한 명제가 끝났고 그걸 이제 숙제하면서 조금만 더 고생하면은 하루만 더 고생하면은 명제 이야기 당분간 볼 일 없습니다. 내년까지 볼 일 없을 거예요. 내년 여름방학 때까지 아마 볼 일 없을 겁니다. 알았죠? 지금 조금만 고생해서 정확하게 다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문제 풀면서 지금 너희가 혼자 할 때랑 선생님이랑 할 때랑 느낌 다를 거예요. 문제 혼자 풀다 보면 되게 어려워요. 그지? 너는 그냥 딱 하나야. 차이가 딱 하나야. 선생님은 익숙한 거고 너희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를 익숙하게만 만들면 그다음부터 너네 거가 됩니다. 너희도 그냥 아마 쉬워질 거야. 이쪽 파트 자체. 그리고 여기서도 선생님이 가끔 선생님조차도 막 어렵게 느껴지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 되게 귀찮아.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는 몇 번에 걸쳐서 계산을 해야 되냐면 5번에 걸쳐서 계산을 해야 돼.
이런 문제는 그냥 봐봐 충분 조건이랑 필요 조건은 아닌 거 골라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P이면 Q이나 이게 참인데 이쪽으로 가지 말아주세요. 지금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P랑 Q랑 지금 이런 관계에 있어야 되고 얘네들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현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진리집합을 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 얘는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되는 거. 여기 얘는 뭐야?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포함 안 되죠. 이 상황은 아니죠. 그죠? 이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봐봐. x 더하기 y는 0입니다.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되는 거는 실수일 테니까. 아하, 이건 좀 그렇다. 실수라고 줬어야지. 실수라고 줬어야지. 얘는 0,0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지금 현재. 그지? 0,0 하나밖에 없어. 근데 얘는 0,0도 되지만 또 모두 돼 1,-1도 되고 마이너스 1,1도 되고 얘 포함관계 얘가 더 커요. 2번 틀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 이런 식으로 포함관계, 두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만 너희가 적절하게 판단해 줄 수 있다면 그거 가지고 이런 문제는 귀찮아도 하나씩 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숙제로 일단 요거 다음 이제 명제 증명 쪽 가면은 이제부터 증명에 대한 되게 또 새로운 또 세계로 빠져들게 될 텐데 사실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거기가 제일 어려워. 그것만 극복해내면 명제 끝나고 이제 드디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선생님이 좋아하는 함수 얘기로 들어가는 거야. 그때부터 되게 재밌어요. 선생님이 재밌다는 거는 어렵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수업할 거고요. 여기까지 할 거고 숙제 해보고 안 되는 거 다음 시간에 질문 꼭 해요. 질문 안 하고 넘어가는 것만큼 공부에 그 도움 안 되는 일도 없다. 알았죠? 너희를 위해 공부하는 거야. 알았지? 됐나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